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싱가포르의 한글 교육 시스템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싱가포르는 여러 공용어를 가진 나라라 문맹률과 교육의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을 위해 비밀리에 진행한 한글 실험. 과연 그 실험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을까요? 저는 싱가포르 국영방송 SBC의 번역팀장 제이슨 림입니다. 저희 싱가포르는 고층 빌딩과 깨끗한 거리, 다양한 인종이 함께 사는 나라죠. 따지고 보면 저희 나라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겉과 전혀 다른 현실이 있었죠. 싱가포르는 영어, 중국어, 말레이어, 타밀어 4가지 공용어를 쓰는 나라입니다. 다양성의 상징이라며 자랑해왔지만 실상은 너무 복잡해서 어른들도 아이들도 고생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특히 요즘은 중국계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국어를 배우라는 압박이 심해지고 있어요. 저는 인도계 어머니와 중국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3가지 언어를 섞어 쓰면서 자랐고 그 덕분에 언어학을 전공해서 지금은 방송국에서 번역 일을 맡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좋아 보이는 자리이지만 매일 4개의 언어 사이를 오가면서 일하는 건 정말 지치는 일이에요. 림 팀장, 이 중국어는 타밀어로 어떻게 해야지 뉘앙스가 맞아요? 다시 번역해 주세요. 이 말레이 속담은 영어로 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런 대화가 하루 종일 이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머리가 폭발할 것만 같아요. 하지만 진짜 고통은 집에 돌아오면 시작됩니다. 제 아이들 밍씨와 리나가 숙제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10살 밍씨는 영어와 중국어 시험을 준비하느라 밤 11시까지 책상에 앉아있기도 하고요. 7살인 리나는 중국어 발음이 틀렸다고 선생님께 혼났다며 울면서 돌아온 날도 많았거든요. 아빠, 언제까지 이렇게 많은 언어를 배워야 해요? 우리나라 언어로 정해진 건 없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밍 씨의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밍 씨와 같은 고통을 겪으며 자라왔으니까요. 그러던 작년 겨울,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방송사와 다큐멘터리 공동 제작으로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정 중에 한글 박물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본 전시가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문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특히 한글의 자음이 발음기관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밤새 한글에 대해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은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하더라고요. 마치 오랫동안 찾던 무언가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무렵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아이들의, 아니 싱가포르의 언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은 것 같아. 아내는 무슨 또 엉뚱한 생각을 하냐며 저를 다그쳤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문자 하나로 민족의 미래까지 바꿨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문자가 저희 싱가포르의 미래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죠.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온 후 한글을 보고 한 생각을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우선 방송국 내에서 믿을 만한 동료 5명을 비밀리에 모았습니다. 중국계 린다, 말레이계 라흐만, 인도계 프리아, 그리고 2명의 혼혈 동료 마이클과 샤론이었죠. 회의실 문을 꼭 닫고 제 계획을 그들에게 설명했어요. 이건 우리 방송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험이야. 다들 준비됐지? 한글로 각자의 이름을 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처음에는 제 말을 듣고는 다들 반신반의했습니다. 특히 린다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자며 짜증을 냈죠. 그래도 호기심에 한번 해보자며 모두 동의했어요. 제가 준비한 한글 자료로 기본 원리를 설명해줬고 각자의 이름을 한글로 적어서 발음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그들은 서로의 이름을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프리아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내 이름 맞아? 너무 신기해.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제대로 불러준 건 처음이야. 프리아의 눈에 고이는 눈물을 보며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문자 실험이 아니구나.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인정의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2주 동안 비밀리에 모임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점점 더 복잡한 표현들을 한글로 적고 발음하는 연습을 했어요.
놀랍게도 다른 언어를 한글로 표기하니 발음 학습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졌습니다. 린다가 처음으로 타밀어 인사말을 제대로 발음했을 때 프리아가 박수를 치기도 했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설계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확신했죠. 세종대왕의 천재성이 500년이 지난 지금 다른 나라인 싱가포르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일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방송국 중국계 간부인 왕 부국장이 저희의 회의실을 불쑥 들어왔습니다. 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중국어를 다른 문자로 바꾸고 있는 건가? 왕의 차가운 눈빛에 모두들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는 우리가 준비한 자료를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런 짓을 하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는 거 몰라. 당장 이것들을 중단하도록 해. 방에서 나가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림, 넌 중국계 아버지를 두고도 조상의 언어를 버리려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께 전화했을 때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시더군요. 아들아, 네가 그런 짓을 했다니 너무 실망이 크다. 우리 조상의 글자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걸 버리고 한글을 택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거라. 마음이 너무 무거웠지만 한글의 가능성을 경험한 후라 저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면서 또 한 번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한글이라는 혁신적인 문자로 미래를 바꿨듯이 저도 무언가를 시도해야만 했어요. 비록 작은 시작이지만 이것이 싱가포르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거니 하고 믿었습니다. 동료들과의 첫 실험이 성공적이었기에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프로젝트 이름을 세종으로 정하고 번역 업무에 실제로 적용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완전히 공개적으로 할 순 없었죠. 그래서 내부 문서에만 한글 표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한 건 뉴스 원고였어요. 영어로 작성된 뉴스를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 중간 단계로 한글 표기를 활용했습니다. 놀랍게도 번역 시간이 30% 정도 단축됐어요. 특히 발음이 까다로운 외국 인명이나 지명을 정확하게 전달하는데 한글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마법 같아요. 인도 정치인 이름을 이제 중국 아나운서도 제대로 발음할 수 있어요. 프리아의 말에 모두가 웃으며 동의했죠. 작은 성공에 자신감을 얻어 점점 더 많은 업무에 한글을 활용했습니다. 우리 팀의 업무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어요. 스트레스도 줄고 실수도 적어졌습니다. 집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밍 씨와 리나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어요. 특히 중국어 발음을 한글로 표기하니 리나가 훨씬 쉽게 따라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하니까 중국어가 무섭지 않아요. 리나가 처음으로 중국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왔을 때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밍 씨의 영어 성적도 올랐습니다. 아이들의 부담이 줄어드니 학습 자체를 즐기기 시작한 거죠. 방송국에선 우리의 비밀 프로젝트를 눈치챈 사람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지만 일부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특히 기술팀의 아미르가 큰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림, 자막 시스템에 한글 기능을 추가해봤어. 한번 테스트해볼래? 아미르는 몰래 자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한글 표기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어요. 내부 테스트 방송에서 처음으로 한글 자막을 띄웠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물론 모든 게 순탄하진 않았어요. 왕 부국장은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고 몇몇 중국계 직원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팀의 성과가 눈에 띄자 직접적으로 방해하진 못했죠.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의 방식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스포츠 중계팀, 다큐멘터리 팀까지 한글 표기법을 배우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우리 방송의 미래예요. 팀 회의에서 제가 한 이 말이 방송국 내부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처음엔 조용히 시작된 작은 실험이 이제 방송국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한글로 문맹을 퇴치했듯이 우리도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가고 있었죠. 제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시간이었어요. 한글 표기법이 내부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하자 더 큰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실제 방송에 한글 자막을 적용해 보기로 한 거죠. 물론 전 채널을 다 바꿀 순 없었어요. 그래서 심야 시간대 다국어 뉴스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선택했습니다.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라 실험하기에 적합했죠.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 집에서 많이 고민했어요. 실패하면 제 경력에 큰 타격이 될 테니까요. 아내가 제 걱정을 알아챘습니다. 여보, 이렇게 망설이는 건 처음 봐요. 그만큼 중요한 일인가 봐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사장 토마스 쿠에게 직접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인도계 싱가포르인으로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깊은 분이었죠. 흥미로운 제안이군요. 리스크가 있지만 한번 시도해 봅시다. 단, 반응이 좋지 않으면 즉시 중단하는 조건으로요. 승인을 받자마자 팀원들과 밤낮으로 준비했고 마침내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방송을 지켜봤죠. 화면에 4개 언어의 뉴스가 각각 한글 자막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제가 한국에서 본 한글의 아름다움이 이제 제 나라의 화면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방송 직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국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대부분은 항해 전화였습니다. 특히 중국어 교사협회에서 강력히 반발했죠. 전통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다. 문화적 정체성을 해치는 시도다. 다음 날 아침 왕 부국장이 제 사무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림, 이번엔 정말 선을 넘었어. 사장님께 내 해고를 건의할 거야. 위기였죠. 하지만 때마침 시청자 피드백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젊은 시청자층과 다문화 가정에서는 압도적인 지지 반응이 나온 거예요. 특히 장애인 단체에서 공식 성명까지 냈습니다. 한글 자막 덕분에 발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뉴스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감동적인 건 시청자 댓글이었어요. 우리 할머니가 60년 만에 처음으로 뉴스를 이해했대요. 한글 자막 덕분이에요. 이 댓글이 소셜미디어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사장은 이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저를 사무실로 불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죠. 해고 통보를 받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림, 자네가 시작한 이 실험이 우리 방송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지금부터 다언어 소통 혁신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고 자네를 책임자로 임명하겠네. 믿을 수 없는 순간이었어요. 작은 실험이 이제 방송국의 공식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500년 전 한국의 세종대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이제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을 바꾸려면 때론 용기가 필요해. 옳다고 믿는 일에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거야. 방송국에서 공식 인정을 받자 프로젝트는 다언어 소통 혁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확대됐습니다. 제게 새 사무실과 전담팀까지 생겼어요. 방송 시간도 점차 늘어나 저녁 황금 시간대에도 한글 자막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죠. 소셜미디어에선 샵 한글로 말해요 해시태그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가 일종의 유행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이름을 한글로 써주는 영상을 올리고 한글로 자신의 모국어를 표기하는 챌린지가 퍼져나갔죠. 그러나 성공이 클수록 반대의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중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어요. 싱가포르 내 중국 문화 정체성 약화 시도라는 표현까지 썼죠. 현지 중국계 언론은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냈고 일부 정치인들은 문화적 주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장 아픈 건 가족 내 갈등이었어요. 추석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가 공개적으로 저를 질책했습니다. 네가 우리 조상의 언어를 버리고 있다. 이건 네 뿌리를 부정하는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뜻밖의 구원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제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밍씨가 할아버지께 한글로 쓴 중국어 편지를 내밀었죠. 할아버지, 이건 한글로 쓴 중국어예요.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이제 중국어 공부가 재밌어요. 편지엔 할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담긴 중국어 문장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동안 말없이 편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이해의 씨앗이 심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직장에선 방송국이 공식 지원을 해줬지만 정부 쪽에선 복잡한 반응이었어요. 교육부 장관이 저희 방송국을 방문했을 때 그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론 이런 변화를 지지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론 매우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복잡했지만 우리는 계속 전진했어요. 제가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한 말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내용의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분리가 아닌 연결의 도구입니다. 그 발표회에 참석했던 한국대사관 문화 담당관의 반응도 기억에 남아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종대왕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글의 정신이 다른 나라에서 꽃 피우는 것을 보게 되다니.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한 방송 실험이 아니라 위대한 문화유산을 이어가는 일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비록 외부 압력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미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거스를 수 없었어요. 한글이 가진 실용성과 과학성이 싱가포르 사회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대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방송국 IT팀에서 일하는 젊은 프로그래머 레이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림 국장님, 한글 프로젝트를 앱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모든 싱가포르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바로 경영진을 설득해 개발팀을 꾸렸어요. 레이를 중심으로 각 언어 전문가들이 모여 3개월 동안 밤낮 없이 작업했습니다. 마침내 한글 싱가포르라는 이름의 앱이 탄생했죠. 앱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싱가포르의 모든 공용어를 한글로 표기하고 발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능, 언어별 기초 회화, 그리고 한글로 작성한 메시지를 다른 언어로 변환해주는 번역 기능이었어요. 무엇보다 무료로 제공했죠. 출시 당일, 저희는 10만 다운로드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루 만에 30만을 넘었어요. 일주일 후엔 50만을 돌파했습니다. 싱가포르 앱 스토어 1위에 올랐죠.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성공이었습니다. 사용자 리뷰를 읽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됐어요. 한글로 공부하니 4개 언어를 동시에 배우는 게 더 이상 고통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이웃 할머니와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한글로 말레이어를 배웠거든요. 특히 교육계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글 도입에 가장 반대했던 학교들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을 목격하고 태도를 바꿨어요. 몇몇 혁신적인 선생님들은 비공식적으로 수업에 한글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아버지에게서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그 앱 좀 가르쳐 줄 수 있니?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구나. 믿을 수 없었죠. 아버지는 앱을 통해 타밀어와 말레이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8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한 달 후, 아버지가 인도계 이웃과 간단한 대화를 나눈 후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옳았다. 이건 우리 문화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화를 이해하는 길이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으니까요. 앱의 성공은 더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글 강좌 요청이 쏟아졌고 기업들은 직원 교육에 한글을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싱가포르 관광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한글로 된 관광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거였죠. 이제 작은 실험으로 시작한 한글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유산이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고 있었죠.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큰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 싱가포르 앱이 폭발적 인기를 끌자 이 이슈는 국가적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주요 TV 채널에서 토론 프로그램이 열렸고 저는 공개 토론회에 초대받았어요. 전통주의자들과 한 무대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림 씨, 당신은 싱가포르의 다문화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민족의 문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유산입니다. 상대편은 싱가포르 국립대 중국어학과 교수였어요. 그의 비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문화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진화하고 적응하며 살아남는 것이죠. 한글은 우리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은 3시간 넘게 이어졌고 시청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여론은 양분됐습니다. 중국계 문화단체들은 연합하여 문화 정체성 수호 시위를 벌였고 중국 본토 언론도 비판 기사를 쏟아냈죠. 그런데 뜻밖의 지지군이 나타났습니다. 싱가포르 장애인 연합, 다문화가족협회,
노인복지단체가 함께 제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어요. 그들의 구호가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언어는 장벽이 아닌 다리다. 집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15살 소녀 메이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녀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한글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가족들과 제대로 대화할 수 있게 됐어요. 한글은 발음뿐만 아니라 입모양도 알려주니까 제가 읽을 수 있거든요. 메이의 이야기는 전국적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신문 일면에 실렸고 소셜미디어에서 수십만 번 공유됐어요. 반대 진영에서도 이 증언에는 반박하기 어려웠죠.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저는 국영 TV 특별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 생각을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시청자들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문화는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과거가 아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에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의 문화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나누는 도구입니다. 이 방송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방송 후 여론조사에서 한글 사용에 대한 지지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70%가 찬성했습니다. 이 모든 논쟁 속에서 가장 뜻밖의 지지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싱가포르의 저명한 작가 린탄 선생이었습니다. 92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죠. 나는 평생 중국 문화의 수호자로 살아왔다. 그러나 이제 깨달았다. 문화를 지키는 것은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이다. 한글은 우리 문화를 위협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 문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준다. 린탄 선생의 지지는 전통주의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어요. 저는 이때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가진 힘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한국의 세종대왕이 꿈꾸었던 것처럼 한글은 이제 싱가포르에서도 모두를 위한 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갑작스러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교육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한 거예요.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 병기 교육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다문화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결정입니다. 물론 기존 문자 교육도 병행됩니다. 교육부 장관의 이 발표는 전국을 놀라게 했어요. 알고 보니 교육부는 몇 개 학교에서 비공식 테스트를 진행했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크게 향상된 결과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언어 학습 능력이 부진했던 학생들의 성적이 두드러지게 올랐죠. 이 소식은 빠르게 국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네스코가 싱가포르의 언어 혁신 사례를 문화적 포용의 모범으로 선정했어요. 전 세계 다언어 사회들이 우리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인도, 필리핀 등에서 교육 관계자들이 싱가포르를 방문해 시스템을 연구해 갔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중국계 커뮤니티에서 일어났습니다. 초기에 가장 강력히 반대했던 중국어 교사협회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글을 통한 중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취도 이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세계적인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고 저는 타임지 표지 모델로 선정됐어요. 언어혁명가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물론 저는 이 모든 것이 제 개인의 공이 아니라 한글의 위대함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드디어 싱가포르 독립 60주년 기념식에서 리 총리가 역사적인 선언을 했어요. 언어는 분리가 아닌 연결의 도구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중국어 교과서를 포함한 모든 교재를 단계적으로 한글 병기 교과서로 대체할 것을 공식화합니다. 이 발표와 함께 싱가포르 전역에서 언어 통합의 날 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민족의 시민들이 한글로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어울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축제 중에 90세가 된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나도 한글로 4가지 언어를 조금씩 할 수 있게 됐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싱가포르 국민이 된 기분이야. 그날 밤 가족들과 축제를 즐기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0년 전 한국의 한 왕이 만든 문자가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였습니다. 아이들이 다른 민족 친구들과 어울려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문화 발전은 고립이 아닌 공유에서 온다는 것을요. 한국이 한글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세계와 나눔으로써 오늘 싱가포르는 더 하나가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역사적 순간의 한 부분이 되어 가슴 벅찼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문자 체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리 총리의 이 말에 온 국민이 환호했고 저는 그 함성 속에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느꼈습니다. 한글로 싱가포르 전역을 뒤바꾼 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